네, 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죠.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음찬님의 바울 마케도니아를 가다 IBP의 책인데 우리 누굽니까? 다랑어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바울 마케도니아를 가다. 예, 조금 제목이 틀렸는데요. 바울 마케도니아에 마케도니아에 가다. 에 책이고요. 가다. 네.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부제는 1세기 사회문화 연구로 구현해낸 가장 사적인 바울의 기록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들고 왔는데 뭐 이 책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서 이제 신간이고요. 나온 지 몇 달 안 됐고 먼저 이 책이 되게 재밌고 유익하기 때문에 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추천한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김호경 교수님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 이 책은 재미있다. 그 재미는 저자의 발칙한 상상력에서 나온다. 상상력, 네. 발칙한.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의 저자이시고 포항 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영호 목사님은 또 그 추천사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해요. 재미있는 상상력이다. 뭐 어쨌든 이게 왜 재미있냐면은 뭐 어쨌든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일종의 뭐 팩션 소설이라는 거라고 하나요, 이런 거. 나 아직 안 읽었는데 역사 팩션 같은 네. 거. 저거 저 타이센의 그 추리 소설처럼 예수님을 묘사한 책이 있어요. 유명한 독일 뭐 학자. 갈릴레아 사람.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 네. 그거 진짜 대단합니다. 네. 딱 그런 소설처럼 예수님을 추적하는데 일반인이 쑥 빠져들 수 있죠.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책 자체를 형식 자체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애 일정한 시기에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일기로 남겼다. 라고? 그런 틀을 가지고 바울이 1인칭으로 자기 일기를 남기는 거를 이렇게 오케이, 기록하고 잘 있어요. 구성했네. 네. 그래서 일단 재미있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데 어렵지 않고 쉽고 그런데 이제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 추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나 그 상상력은 허무맹랑한 동상이 아니다. 저자의 상상력은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네, 이거 김호경 아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박영 목사님은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책은 그 날개를 마음껏 펼치지 않는다. 오히려 엄밀한 텍스트 읽기와 역사적 지식으로 스스로 자유를 제한시킨다라고 해서 상찬을 하신 애들. 네, 그래서 그게 그야말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두 가지 지점이 하나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절제도 있고. 네,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 실체를 그 상상력 속에서 이제 일기라는 건 가장 내면한 이야기잖아요. 네. 내면의 얘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는 게 막 뻗쳐가는 게 아니라 탄탄한 토대를 지닌 상상력. 문학과 신학의 결합. 충분히 개연성 네, 있는 네. 상상력이라는 이 거죠. 저자의 전공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저자가 신약학자인데 정은찬 박사 소개로 들어가자면 신약학자인데 이분의 전공이 그 성경 물론 텍스트도 연구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사적 문화적 접근으로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이라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제대로 된 상상력인 거죠. 아까도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했을 때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상상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교본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세기 교회 이야기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상상이고 그것도 이제 그 1세기 로마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정교회 방문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뭐 그 시리즈들의 흐름에 이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상상력이 발휘돼서 또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쳤는데 또 그 상상력에 대한 비판이 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1세기 그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기독교 시리즈 그 세 권에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일단 사람들에게 일단 1세기 문화에 대한 장벽 같은 걸 없애고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제를 깼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시리즈에 여전히 우리 시대의 전제가 있다. 그러니까 21세기 그렇지, 이 시대의 투영, 호주의 중산층. 21세기 서구의 인식으로 여전히 그걸 본 게 배어 있지 않나 그런 그럴 이제 수도 있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 책에 사실 뭐 그것들을 키우는 책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읽다 보면 물고기 잡는 법에 물고기를 하나 얻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제대로 상상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좀 잘 보여준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정은찬 교수님은 저자인 정은찬 저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조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 모습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해온 1세기 교회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더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부단히 고민하면서 이 책을 냈고 이어서 또 다른 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장신대에서 일단 한국에선 공부를 하셨고요. 영국 더럼대에 가서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특히 뭐 저희가 알만한 사람으로는 존 바클레이, 존 바클레이라고 지난 몇 년간 신약학계에선 가장 뜨는 저자인데 그 사람 바로 밑에서 제자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살갑게 편하게 제시해 준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30대 또 연령이 갖고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참신함이? 지금 제가 사실 나이에 굉장히 약해서 다른 사람이 몇 살인지 제가 전혀 구분을 근데 이제 좋은 대략 태도네요. 봤을 때 네, 이제 좋은 30대에서 태도네요. 40대 넘어가는 뭐 이제 그런 전후이실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거, 새로 이제 교수님이 된다는 것은 그전 시대의 어떤 갭들을 극복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되게 감탄하게 되는 것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아카데믹한 합리적인 그런 학문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한편으로 그냥 인격적으로 겸손하시고 굉장히 그것을 지식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신앙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부단히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셔서 저는 굉장히 이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분의 앞에 들어가는 글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저자가 스스로 남긴 걸 한번 읽어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바울이 일기를 남겼고 이를 실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바쁜 얘기인데 바울의 내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인간 바울을 더 깊이 그리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모호하고 어렵다고 여겼던 바울의 편지에 담긴 어려운 신학 개념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독자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자신도 뭐 물론 무척이나 아쉽지만 이 일기는 바울이 남긴 글은 아니다. 내가 바울이 일기를 남겼더라면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쓴 것이다. 다만 그저 상상력에만 의존한 글은 아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과 고대 역사와 문헌 연구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쓰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저자 스스로도 그게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이 책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고요. 뭐 다행히 이제 초기 반응이 좋고 그리고 읽어본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밥, 김치, 찌개 이런 거지만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하기도 하고 한없이 지루하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재주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바울의 일기라고 했는데 바울의 생애가 길잖아요. 그래서 뭐 바울의 생애 전체를 다룬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자면 15장 36절에서 17장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한 장 무력 가지고 네, 책을 썼다고. 네. 마치 15장 36절에서 옛날에 17장 9절. 장금이라고 두 장. 있었는데 그는 대장금이 되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수십 편을 만들잖아요. 네. 갑자기 대장금이라니. 대장금 요즘 그 드라마 아는 사람이 많겠죠. 네. 오나라 그새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가장 유명한 대사 갑자기 떠오르는데 뭔데요? 뭐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그거잖아요. 그걸 뭐저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네, 그 사도행전 15장 36절 부분이 어디냐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싸우고 네, 마가 때문에 이제 싸우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생생하게 들려주고 이제 뭐
사실은 바나바가 나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처음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 말이라는 건 시대착오적 용어이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되었을 때 바나바가 나를 어떻게 받아줬는데 나를 어떻게 옹호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줬는데 이제 이 사람과 이렇게 갈라서야 된다니 그런 어떤 온갖 회오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나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잘못했지. 요즘 말로 하면 친인척 특혜하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채용 비리지. 근데 되게 도입 시점은 좋네요. 보통 그런 날 일기 쓰고 싶은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이제 바울의 이제 여정을 따라가는데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제목이 바울 마케도니아 간데 마케도니아가 알듯이 그 필리포와 알렉산드로스가 다스렸던 그 거대한 그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지방이 됐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의 두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와 데살로니카의 도시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의 바울의 그 속마음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읽으면서 되게 탄탄한 게 뭐 그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자기의 그 필체대로 이제 그냥 뭐 한 절에 그냥 이렇게 쓱 요약해 버리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렸고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게 그 시기 동안 바울의 그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재현해내는 것들이 이 책의 굉장한 장점이어서 그래서 아까 그 물고기 잡는 법 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장절을 읽으면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것들이 그 시대의 실제적인 지리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는지를 이분이 뭐 이미 다 낚아서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하게 성찬을 건네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은연중에 그 방법들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인간 바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바울 하면 그 뭐 MBTI 뭐래는 성격 검하면 뭐 바울형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죠? 독단적인 모르겠어요. MBTI는 아니고 엔티인가? 근데 아무튼 그런 분석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네.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T이십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 뭐 예전에 그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는 MBTI보다 단순한 거 뭐 C형, I형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있었던 디스크 것 같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디스크, DISC 네, 해가지고 DISC 예 그거 했는데 맞아요. 점액질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했었지. 했었죠. 맞아요. 방접질.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막 감탄하면서 내가 이런 거였어. 맞아요. 심지어 혈액형도 하잖아요. 혈액형. 제가 저런 애였지만 그랬잖아요. 하여튼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뭐 사도고 위대한 기독교의 선지자자 사도이자 뭐 기독교를 세운 뭐 불구레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 바울의 내면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면서 약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집단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 볼 수 있죠. 입장에서? 바울에 관해서 우리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 근데 네. 이게 그냥 바울이 인간이니까 이랬을 거야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텍스트의 근거에서 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옮겼으면 몇 달은 걸렸을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해내고 있고 그래서 도리어 되게 이제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바울을 재현해내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느꼈을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옛날 표현하면 강력하게 이런 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인가요? 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강력크. 강력크라는 어. 단어 금방 떴다 사라졌잖아. 아. 오늘 처음 써보는데 정말요? 생각났어요.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지점들에서 알려주고 있고 이제 각 챕터에서 이제 그런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뭐 뒷부분에 이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 1인칭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1인칭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학자로서 등판하는 거죠. 그 저자가 직접 등판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어떤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바울이 1인칭으로라면 말하지 않았을 것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함께 나누어 보기라는 섹션이 있어서 뭐 보통 이런 건 이제 편집부에서 이제 요청해서 생기는 건데 정말요? 이것들 가지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소그룹 그런 모임에서 거구나. 나눠볼 수 있게 그런 것들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정은찬이라는 저자를 독자들이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깊은 연구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리 역할을 하고자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고 그런 결실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겠는가? 어쨌든 아까도 뭐 계속해서 이 책 얘기하자마자 언급했듯이 뭐 1세기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기독교 시리즈,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얘기 이게 굉장히 많이 소개됐어요. 그래서 그 책 읽고 도전받았던 분들은 좀 더 깊이 제대로 이번에는 대상을 바울로 바꿔서 보고 싶어 한다면 읽으시면 좋겠고 추천자이신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그리고 또 뭐 일주일 시리즈 에베소에서의 일주일 뭐 이런 것들 읽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어서 그냥 내가 많이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실망하지 않고 이게 계속 갈 수 있구나 이게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침 이제 저자가 또 다음 책들도 이미 써서 원고를 써서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고린도 교인들의 프로파일링, 어. 고린도 그 1세기 교인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고 했고 이거는 제주꾼이 나온 것 같다. 네, 이분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분의 책은 다 저희가 내고 싶고 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거는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신학에 있어서나 또 이제 제일 또 뭐 신앙에 있어서나 좀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이제 바울의 회심 지점인데 그리고 거기에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회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도행전에서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기간이 길고 저도 이제 한 1, 2년 전에서야 깨달은 건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 다소로 가서 한 11년 동안 침묵하고 지내. 그 횟수가 11년이에요? 10년 이상. 5, 6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야, 그러니까 사막에 그 전에는 뭐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아라비아 가서 뭘 했나, 얼마나 있었는데 그 바울의 생애에 공백기가 있거든요. 다소에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자기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또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 다마스커스에서 겪은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던 때 이제 그 물론 선교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생각들이 발전되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의뢰했는데 그 부분은 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큰 유익을 줄 저자가 아닌가 기대하는 저자로 오케이. 저는 삼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일단 제목 갖고 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였어요. 네. 그럼 이 제목은 그냥 지었어요? 아니면 이게 전체 내용을 좌우해요? 그 이제 페르시아로 가려다가 안 갔잖아. 그렇죠. 인도나 페르시아로 네.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 그거까지는 아니고 아시아에서 떠보려고 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네. 유럽으로 지금 마케도니아 넘어가려고. 사람을 유럽으로 가라 보여주셔서. 이제 넘어가라 그 유럽으로 처음 넘어간 데가 아마 그쪽 지역. 그러니까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 제목만 주는 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성을 들었나? 유럽에 대한 사랑인가? 뭐 그때 왜 그랬을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지은 건지 궁금해서.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결국 그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 집중적으로? 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떠오르는 거는 그 이제 뭐 그런 꿈을 꾸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제 묘사돼 사도행전에 묘사돼 있는 것들이 뭐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그런 거였나요? 지금 이런 맞아. 거 많죠? 네. 꿈에 그걸 듣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겠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서술해 놔서 그게 그 비중이 얼마나 돼요? 그 넘어가는 것에 대한 비중이. 그게 전체 구도를 딱 잡고 있는지. 바울이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쓴다 뭐 이런 그냥 저자가 생각하기에 독자들이 그 성경의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그 형식이 뭘까 고민한 끝에 나온 이제 결과가 이거고
애초에 저자랑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저자랑 논의하는데 애초에 제목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논의하다가 이제 결론이 난 게 이게 제일 잘 대표하겠다 선정된 게 바울 마케도니아의 가다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되게 뭐, 흥미로워요, 진짜. 뭐가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신약학을 전공하셔서 내가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면 처음부터 되게 지루하고 그래. 딱딱하고 뭐 어디 성경 펴세요. 뭐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이러면 일단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관심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세요? 아, 관심 생기는 게 아니고 아유, 전혀요. 다 근데 그렇죠. 네. 이제 스토리로 이것을 풀었는데 스토리를 쭉 읽다 보니까 그게 그려지고 저절로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도 알고 성경도 알게 된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제 오늘 책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그새 봤구나. 네 보니까 여기에 진짜로 일기처럼 49년 10월 15일 50년 2월 20일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이게 쓸 때 가장 기본은 날짜죠. 그리고 날씨잖아요. 날씨 맑음, 날씨 있어? 비 오다 갬 이런 이건 없어요. 나는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는 오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친숙하게 잘 다가가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딱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레이첼 헬드 에반스 좀 생각났어요. 그분도 아무튼 되게 탄탄한 성경 배경을 쉽게 상상하면서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되게 멋진 저자 한 분이 IVP에서 발굴되고 또 우리나라에 아직 뭐 한창 때시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좋은 저서들을 내시면 도움을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되게 기대돼요. 네. 이 펼쳐보셨으니까 보이시겠지만 그 지도들, 지도들 그리고 이제 사진들. 적절한 사진들. 네, 마침 이분이 이분 사진 다 직접 찍으신 건 아니지만 그 이분이 마침 그 1차 집필을 마치고 저희가 이 책을 편집하는 사이에 이쪽 지역을 이제 여행 다녀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좀 사진도 생생한 화보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울 마케도니아의 가다 정은찬님의 책을 우리 다랑어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재미있다는 거.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